그 열정을 돌릴 수 있는 기본적인 뇌가 멀쩡한 사람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나중에 보면 결국은 방법을 찾아내요. 노력, 각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 현실적 인식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변화, 발전 부분에서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몸의 심리학적 개념에서 자신의 바디를 살피는 것 같고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언제부터 감정 노화가 시작된다? 노산의 나이 때부터 감정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감정 노화가 시작되는데 가장 강력하게 직접적인 영향이 맞물려 있는 건 성호르몬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호르몬이라는 건 싹수가 아니고요. 싹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 거기엔 당연히 직접적인 성욕도 들어가겠지만 활력, 의욕, 또 어떤 뭐 기운, 진취적 에너지, 어떤 누군가와 함께하는 관계적 욕구, 활동 에너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자꾸 이걸 자기 성격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성격이 아니고요. 성호르몬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감퇴가 시작된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노산의 나이 때부터. 그럼 언제 때부터? 3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30대 성호르몬이 이제 배출이 감소되면서 성욕도 줄어들고 활력, 의욕, 기운, 뭐 진취적 활동,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대인관계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호르몬의 문제다. 근데 이것도 그나마 괜찮아요. 이것도 그나마 괜찮아서 그래 뭐 그냥 조용히 살지 뭐 인생 뭐 있냐. 그게 뭐든 개 피곤하다. 그냥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편하게 살자. 이것도 제가 딱히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딱히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제가 어제 그 문제를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게으르게 사냐 열심히 사냐 또 아니면 활동적으로 어울리며 사냐 혼자서 조용하게 사냐 이 문제가 아니고 개 피곤하다 그냥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될 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저런 상태일 때 뇌는 활발할까? 이런 부분들의 뇌 활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 피곤하다.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똑같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모르시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상식이 되는데 이때 맨날 그놈의 대뇌 전두엽 맨날 얘기하죠. 코미디언도 얘기하잖아. 대뇌 전두엽. 아니죠. 코미디언들도 알 정도로 이 전두엽이라는 그 부위는 대중화가 됐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전두엽이거든요. 이게 전두엽.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감정, 운동,
지적 기능 이렇게 돼 있죠. 이 앞대가리 이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이게 코예요. 여기가 눈이고 이게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어서 전두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눈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어쨌든 이게 전두엽이라 하는 건데 이때 여기 앞에 얘기했죠. 남자든 여자든 노산의 나이 때부터 감정 노화가 시작된다. 이게 그때 성호르몬의 배출에 감소가 된다. 그러면 성호르몬만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대뇌 전두엽에 위축이 시작됩니다. 대뇌 전두엽에 위축이 시작된다. 뇌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이 쪼그라든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쪼그라들어서 그때 뇌 속에 꽉 차 있던 전두엽과 뇌 두개골과 전두엽 사이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뇌 전두엽이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있죠. 감정이 감정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두엽이 위축이 일어나서 감정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지적 능력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닌데요? 저 머리 안 나빠졌는데요? 이 지적 능력이 감정 노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고 지적 능력의 저하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이보다 노인이 멍청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늙으면 IQ가 떨어지고 멍청해지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해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고목, 늙은 나무, 고목은 부러질 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 이런 옛날 속담이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새로운 정보의 습득 능력, 수용 능력, 그로 인한 학습적 발전, 변화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자꾸 익숙한 것에 의지한다. 그래서 낯설고 자기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것들, 자기 예측과 통제를 벗어난 것들, 그리고 자기 기호, 호불호의 기호를 벗어난 것들을 졸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좋은데요. 난 저게 취미인데요. 난 이런 머리가 편한데요. 난 이런 치마가 내 스타일인데 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는가, 뭐 논리력이 떨어진다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도전 또는 학습, 수용, 발전 이런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 먹은 모든 사람들은 다 꼰대일 수밖에 나이 먹은 모든 사람은 왜 꼰대냐? 예, 전두엽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가 기존에 했던 거, 내 라떼, 내 방식, 내 기존의 믿음 이런 것들을 갖고 획일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꾸 이 MZ세대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뇌가 위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꼰대죠.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뭐 그것도 그렇다고 쳐요. 아니 뭐 나 살던 대로 살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살던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제가 예전에 화장실 반지의 비유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죠.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결혼식 때 건네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화장실에서 씻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갖고 화장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샅샅이 뒤져서 한 달을 뒤지고 2달을 뒤지고 1년을 뒤지고 2년을 뒤져서 얼마까지 뒤졌냐면 30년을 화장실을 뒤졌어. 내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으려고 내 생각에는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서 화장실을 30년 동안 찾았는데 화장실에서 반지를 못 찾았어.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반지를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확신을 갖고 30년 동안 화장실에서 반지를 찾았는데 반지를 못 찾았어. 자, 그러면 31년째인 올해는 뭘 해야 될까? 예,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화장실엔 없구나. 알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화장실에는 분명히 없다. 이것만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화장실이 아닌 다른 데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전두엽이 위축되면 이게 안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던 대로 내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전두엽이 굳어. 그래서 전두엽이 정보를 처리하면서 설정했던 기존의 정보 처리 연결의 경로를 그대로 납땜을 해서 마치 하드웨어처럼 형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면 이렇게 컴퓨터 대충 때려갖고 코드 바꿔서 이걸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땐 여기 컴퓨터를 뜯어갖고 하드를 뜯어내야 돼. 근데 그게 굳은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의 경직성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생각의 경직성이 아니고 그냥 뇌가 물리적으로 납땜이 되는 그냥 배관, 그냥 낡은 배관처럼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그래, 다른 생각을 해야 돼, 다른 식의 시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 어떻게 살까, 돈은 어떻게 해서 벌까, 결혼을 어떻게 해서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서 다르게 살 수 있을까라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왜 방법이 생각이 안 났는지 니네들 혹시 아니? 난 그걸 묻는 거라고.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발전할까, 그거 충분히 고민했다. 안 하지 않았다. 심지어 불안했고 궁리도 많이 했다. 근데 그거 하니까, 고민하니까 생각이 나던? 이게 젊은 사람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뻐지고 싶고. 잘 생각해 봐봐. 이게 인생의 창의적 고민, 인생의 고민이란 게 대단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볼까? 어떻게 더 이뻐질까? 옷을 뭘 입으면 더 세련되어질까? 등등도 다 인생의 창의적인 고민이에요. 별게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인생은 간단한 게 정말 찾고자 하는 열정과 뇌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죠? 되게 간단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하고 싶은데, 진짜 나 꼭 그거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열정이 강하고 그 열정을 돌릴 수 있는 기본적인 뇌가 멀쩡한 사람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나중에 보면 결국은 방법을 찾아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또 반대로 찾을 생각이 없고, 즉 열정이 없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핑계를 찾지, 핑계를 결국 만들어내지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방법을 찾아내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핑계만 만들어낼 뿐이다. 이런 식의 어떤 꼰대 같은 인문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인문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우리 다 고민하는데 나 머리 스타일 뭘로 해 입을까? 화장을 어떻게 입을까? 옷을 어떻게 입을까? 신발 뭘 살까? 돈을 어떻게 벌까? 내가 좀 더 좋은 인생 살려는데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 다 합니다. 진짜 머리가 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어떻게 되겠죠. 이루고만 사는 사람은 없다고 무슨 뭐 다운 증후군이냐고. 경계선 지능장애가 아니라면 우리 다 고민하고 불안해해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라고. 나는 분명히 하고자 하는 열정도 강했는데 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뿐이지 결국 방법을 찾아냈냐? 이걸 스스로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해결은 안 됐더라도 뭔가 조금 더 나은 결과물 또는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인데 해결이 되는 실제적인 방책, 방법, 해결책 이런 아이디어를 나는 쉼없이 계속 만들어냈느냐를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는 그 부분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자꾸 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질병이 되게 많아요. 뭐 목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허리 디스크, 뭐 어깨 질환도 있고 뭐 두통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깨 질환 한번 해보죠.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되게 아프네. 왜 그러지? 괜찮아지겠지?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병원에 가보겠죠. 근데 병원에 가서 다행히 나으면 좋은데 이게 질병이 만만한 게 아니라서 시원하게 안 나. 쉬면 날래나? 쉬도 안 나. 뭐 이렇게 저렇게 운동하면 날래나? 그렇게 안 나. 그렇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왜 안 났지?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게 됩니다. 어깨가 아플 때. 그럼 뭐 별게 다 있네.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뭐 어깨 충돌 증후군도 있고 이게 뭐 정거근이 활성화가 안 된 것도 있고 뒤에 견갑골 상방회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야 이거 회전근개 뭐 이건 또 뭐야 또 전방활준도 뭐야. 아이씨 이거 뭐야. 에이씨 못하겠다. 에이씨 복잡해. 이러면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있는데 계속 아프니까 아이씨 계속 잠깐 쳐다봐. 다가 그래 뭐 어깨를 안 아프게 하는 법.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밴드 갖고 이렇게 하면 안 아프대. 그럼 해보죠. 근데 조금 개선은 되는데 질병이 나아지질 않아. 그러면 계속 아프니까 여기 봐봐요. 열정은 계속 있고 뇌가 멀쩡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요건 되는데 저건 안 되는데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시간이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왜 안 낫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난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런 운동 방법, 저런 교정 치료, 요런 재활 치료. 나는 전방 어깨 충돌 증후군, 여기 이 어깨 골두가 이 어깨 여기를 치면서 생기는 앞에 찝히는 현상이구나. 하면서 뭐 테스트하는 방법이라.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자꾸 쌓이니까 점점 더 이 방법, 저 방법, 요 방법을 찾아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럼 이게 왜 이런 거지? 이래야 되나 해서 제가 이 방법, 저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체계도 만들어지고요. 실력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병도 어느 정도 개선이 생기고요. 이런 식이 돼요. 이게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뭐 천재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깨가 좀 아프네. 이거 왜 안 낫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년쯤 4년쯤 지나 있으면
어깨 증상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다스려 놓고 있고 관련해서 지식도 엄청나게 쌓이고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도 생기고 체계가 쌓여져서 어느 순간 옛날에는 어깨 아픈 사람이었는데 뒤에 지나보면 어깨 전문가가 돼 있다고요. 응? 근데 이게 무슨 능력이 아니고요. 이게 능력이 아니고 이거 그냥 뇌가 멀쩡하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대갈통 안에 있는 전두엽 뇌가 그냥 멀쩡해서 고장이 난 것만 아니면 이게 원래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뭐 능력 같은 게 천재성 같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정 치료를 알려주고 요즘에는 RMT 같은 거 알려주고 뭐 헬스 같은 것도 알려주지만 어쨌든 저는 엄밀한 의미에선 자기 강화 학습, 자기 진화를 계속 거듭 중이랍니다. 대표적인 게 또 이렇게 운동적인 능력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지적으로 그리고 자아적으로 분명히 진화하고 있는 게 맞는가를 과학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레이는 발전하고 있는가, 보리수는 변화 발전하고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간단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있고 기억하고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어휘입니다. 어휘의 변화. 어휘의 변화. 즉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강의했던 동영상이나 채팅을 이렇게 무슨 요즘 문자로 변환하는 거 어플들이 있잖아요. 여기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부터 위로 이제 차곡차곡 순서 배치를 해서 총 몇 개의 어휘를 사용했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고 등등을 이거를 프로그램 뽑으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에 쓰는 대화와 비교를 해서 소위 얘기하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 돌려서 표절이라고 판정될 정도, 즉 과거와 싱크로율이 매우 흡사하면 그 사람은 전혀 발전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발전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전두엽 위축이 발생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조차도 어휘를 크게 바꾸지 못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들 나이만큼의 화장실에서 살면서 그 화장실에서 잘 살 수 있는 희망의 반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만큼 살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고 그냥 변화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건 그냥 변덕이 심한 거고요. 변화 속에서 다음의 방향성을 반드시 아이디어의 실마리로 찾아내셔야 되고 중요한 건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해결의 효율을 일으켜서 다음의 희망적 방향성으로 전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상담을 해봐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뭘 하는데 방법도 알려줄 수 있고 진단도 내려줄 수 있고 해결책도 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은 바둑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환경은 또 달라. 싸바싸 케바케이기 때문에 당면한 환경, 상황, 사람, 관계, 문제,
모두 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서 스스로 해결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머리가 떨어지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매번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차라리 물어봐서 그럼 교수님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할게요. 매번 물어라도 보고 물어보서 알려주는 대로 하기라도 하면 그나마 나은데 차라리 바보가 나. 차라리 IQ 30인 게 난데 어설프게 약 80에서 90 같은 이런 저 멍청하지 않아요. 저도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IQ가 한 80에서 90 사이면 이건 말을 들어 처먹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결책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깝깝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나 스스로 내 인생에서의 어떤 복잡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고 해결을 일으키고 이래서 기존의 나와 내 인생에서 조금 더 진화를 하는 방법에서 내가 어떤 해결책을 일으켜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좀 나한텐 좀 절실해. 열정이. 그리고 그걸 출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냥 엄청난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1번의 방법에서 2번의 방법으로 3번의 방법으로 4번의 방법으로 5번의 방법으로 해갖고 한 1, 2년 정도 1, 2년 지나면 내가 여태까지 시도해본 방법이 한 150개쯤 되고 이해되셨어요? 자기가 시도해본 방법이 아마 몇백 개, 백몇십 개 이렇게 되고 그래도 다 해결이 안 됐어. 그래도 다음 또 지나면 또 그 다음 방법이 생각이 나야 돼. 그게 뭐든 이게 안 됐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봐야 되지? 그러면 그 방법이 뭐 쥐어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금 지나면 툭 하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이게 그냥 쉽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무슨 천재의 영역이 아니고요.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다음의 시도의 방법이라도 쉽게 생각이 나져서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라는 다음을 향한 방법론의 아이디어 자체는 끊어지지 않아야 돼. 샘물처럼 계속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 지나가다 보니까 수많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서 당연히 약간 이상의 발전적 변화가 저절로 생겨야 됩니다. 저절로. 그게 뭐든 그러니까 스승이 있든 없든 누가 알려주든 아니든 재능이 있든 없든 열정만 있으면 그래야 된다고. 이래서 관상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상 얘기 안 가르쳐 드려도 관상 되게 궁금해. 알고 싶어. 그러면 뭐 책도 좀 읽어보고 유튜브도 좀 보고 이리저리 적용도 해보고 약간 이불킥도 해보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한 6개월 지났어. 그러면 실력이 또 늘어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천재의 영역이 아니고 대굴박이 멀쩡하면 저절로 생기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냥 평타치의 뇌를 가진 사람이 겪는 당연한 인생의 결과치예요. 정답이 아니라 그냥 뭐가 정답은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무슨 말이 그냥 툭 이렇게 생각이 나고 저절로 말이 나와야 되는 이건 저절로의 영역이야. 자동방의 영역. 상명에서 얘기하는 비집중 영역의 영역이야. 근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단순히 인문학적 영역에선 주인 의식을 갖고 스스로 해보려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뇌적인 영역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걸 건드린 데만큼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걸 다 처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무슨 인위적인 인내력, 뭐 어떤 노력
가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 현실적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뇌가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굳어갖고 젊은이만큼 뇌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열정이라는 건 이게 의지가 아니에요. 뇌 쪽으로 활발한 집중도를 뜻한다고요. 기능이에요. 체력이 아니고 기능. 뭐 램 같은 거라고 램. 응? 램 용량 딸리는데 막 프로그램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에? 그래픽 카드 딸리는데 고사양 게임 돌리면 어떻게 되냐고. 에? 못 따라가죠? 똑같은 거야. 이게 고기능 저기능의 얘기라고. 그렇죠. 기능지구력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기능지구력.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언젠가부터 나이가 먹으면서 이 잘못된 무엇을 통해서 이게 뇌가 이게 이 기능이 다운됐구나.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는 열정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꽂히면 발전적인 부분에서 문제 해결 쪽으로 파고들고 자꾸 찾아놓고 해결책 만들어내고 방법론을 생각하고 이런 게 있으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보고 적고 또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짓을 혼자 주말이고 저녁되고 앉아갖고 그 짓을 혼자 컴퓨터 앉았든 뭐 샌드백을 두들기든 뭐 이렇게 밴드를 갖고 어깨를 이렇게 하든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아무도 없는 데서 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혼자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노인이야. 어떻게든지 계속 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열정의 문제가 아니다. 집중의 뇌 기능 저하 문제다. 그 다음에 이 대뇌 전두엽 위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로 자체를 설정을 못해. 그러니까 계속 익숙하고 좋아하는 부분에서만 뱅글뱅글 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셔서 그걸 해보셔야 됩니다.